불과 60년, 70년 전이죠. 자, 그 옛날 그 시절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 또 하루 잘 마치고 이 강당에 모여서 또 노래와 함께 이 저녁을 맞이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당뇨병입니다. 이 당은 무슨 당인가요? 사탕당자고, 요는요 오줌 요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란 오줌으로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단성분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자,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는 증상에서 당뇨병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붙이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왜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올까요? 이유는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니까.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당이 뭐예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혈액 속에 당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자, 적당히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적당히 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하지만 적당히라는 그 국어사의 원리는 의미는 뭐예요? 아주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게 이게 적당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혈액 속에는요 당이 딱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혈액 속에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첫째, 피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피의 농도가 진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엄청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영양이 엄청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자, 피의 농도가 당이 많아서 높아지면은 최소한 3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차라리 모자라는 게 우리의 몸은 더 좋아요. 남아 돌면은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병의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독이에요. 독을 먹어서, 독을 마셔서가 아니에요, 독이. 우리의 몸에서 생긴 독, 그 독이 뭔가요? 남아도는 영양소가 떠돌다가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남아돌던 당분이 떠돌면서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자,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 최소한 3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자, 모든 병의 근원은 만병일독인데, 모든 병의 근원은 또 다른 방법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자, 모든 병의 근원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건강합니다. 산소, 영양소 공급 잘 해주죠. 그래서 잘 태워지죠. 그리고 뭐요? 영양소, 영양물질, 에너지, 열, 이것들을 척척척 생산해 주죠. 그리고 뭐요? 노폐물이 생기면 척척척 청소해 주죠. 그게 다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곳에 혈액순환이 안 됐다, 도로가 망가졌다, 고립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몸에서 벌어져서 생기는 게 뭐예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겨요. 정맥경화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맥경화 생겼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맥이 뭐예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잖아요. 혈관. 그 동맥이 뭐예요? 혈액순환 안 되니까 쌓여서.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체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체온이 내려가게요? 올라가게요? 내려가죠. 왜? 혈액순환이 쫙쫙 돼야지 뭐예요? 열이 공급되어지는데, 그 열이라는 게 뭐예요? 혈액 공급을 받아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화학작용을 하고 연소작용을 해서 태워지면서 뭐예요? 열이 나는 것이죠.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와요, 재료가. 사람들이 안 와요, 일할 사람들이. 그럼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 공장이 차가워지겠죠.
제품이 안 팔리니까는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당뇨병은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자,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다 아는 거고, 두 번째, 이 당은 예를 들어서 아주 질긴 소고기를 설탕을 쫙 뿌려놨습니다. 더 단단해지는가요? 더 부드러워지는가요? 어때요? 이제 소고기 요리하기 위해서 너무 질겨요. 설탕을 쫙 뿌려놨습니다. 부드러워져요? 더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똑같은 현상이 피 속에서 일어나요.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은 혈액 속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의 혈액 속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 헤모글로빈, 또 당을 운반하는 인슐린 등등 수백 가지 혈액의 요소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이 높아지면은 이 혈액의 요소들이 더 탱글탱글해질까요? 흐느적거릴까요? 흐느적거려져요. 그래서 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심각하게 적혈구가 힘을 잃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인슐린이 힘을 잃어요. 더 당이 높아지겠죠? 더 악순환되겠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 메가리가 없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피 속에 당이 많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모세혈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 모세혈관은 얼마나 많습니까? 약 11만 킬로미터죠. 동맥의 길이는 약 6,000km. 정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6,000km에 비하면 11만 km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세 발의 피죠. 자, 11만 km에 우리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혈관. 무슨 혈관? 모세혈관. 여러분, 큰 혈관 중요합니까? 동맥, 정맥 중요합니다만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세혈관 작은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혈액은 어디에 주로 많이 머물러 있을까요? 정맥, 동맥, 모세혈관 중에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을까요? 몸무게 70kg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70kg인 몸무게인 사람의 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걸로 몇 개일까요? 약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5000cc. 네, 5000cc. 그러니까 이 5000cc 이 피가 우리의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가 주로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나요? 혈관이죠. 혈관. 그래서 5000cc 중에서 약 1000cc는 동맥과 정맥에서 흐르고 있고 피는 계속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나머지 4000cc는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혈관 속에 있어요.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 흐릅니다. 계속 순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은 이 많은 당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세혈관이 잘 흐를까요? 잘 못 흐를까요? 모세혈관의 피의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사라져요. 그래서 허리가 굽어지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몸이 쭈그러들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신체 장기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눈, 콩팥, 또 뭐요? 심장, 발 이런 것 등입니다. 그래서 오는 게 이제 당뇨 합병증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당뇨 합병증. 자, 머리,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요 눈 쪽에도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딜까요? 다음. 여기 심장에도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콩팥에 모세혈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이제 가장 머니까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발이 이렇게 괴사되어지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첫째 안구,
뇌, 심장, 콩팥, 간, 당뇨성 방광질환, 그리고 발 쪽에 이 모세혈관이 닫혀지니까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니까 피 흐름이 안 되게 되고 그것에 장기들이 상처만 입어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 바로 괴사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손발 부위가 썩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괴사증 절단 후 사망률을 보니까 약 5년 내에 40에서 많게는 80%가 당뇨 괴사증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절단한 다음에 사망률이 이렇게 높더라 이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망막병증입니다. 망막병증.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시각장애인이 25만 2천여 명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얼마쯤 될까요? 2, 3%, 3, 4% 많아야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시각장애인은 한 4, 5만 정도 될까 말까, 이제 4, 5만도 안 돼요. 대부분 가장 많은 경우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손상증으로 오는 게 바로 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국내 시각장애인의 92%가 후천성인데 그중에 약 50%, 그러니까 거의 4, 5만 명이 뭐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이제 시력 장애,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죠. 자, 왜 당뇨병이 생깁니까? 왜 생겨요? 소변에 당이 나오니까,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데 당이 많으니까 이제 분명히 생기지만은 왜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는가? 왜 혈액 속에 당분이 많게 되었는가? 당뇨병의 첫째 원인 봅니다. 운동 부족. 진짜 운동 부족인 경우에 체내에 흡수된 탄수화물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피 속을 떠돌잖아요. 그게 당뇨병이죠. 써야 되는데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또 약물 부작용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스트레스, 과식, 비만, 유전적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이 증상들은 세 가지, 다뇨, 다식, 다음이라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고 체력이 떨어져 피곤함이 느껴지게 되고 피부 질환, 각종 가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자, 당뇨병의 원인은 네 가지가 딱 그 원인입니다. 자, 우리의 당분의 대사 과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침이 이제 막 보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위장에서 탄수화물을 흡수하기 전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먼저 딱 생산합니다. 이 인슐린이 쉽게 말해서 택배 기사예요. 그래서 요 위장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흡수는 이제 위장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인슐린이 입을 쩍 벌리고 있죠. 혈관에 가서 동맥, 혈관에 가서 입을 쩍 벌리고 있으면은 요 택배 기사가 택배 준비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당분이 택배 기사 인슐린에 의해서 딱 캐치가 돼요. 그런 인슐린 택배 기사가 요 당분을 가지고 각각 집으로 택배합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택배를 합니다. 이 인슐린이 세포의 초인종을 띵동 누릅니다. 택배 왔어요 하면은 세포가 문을 쫙 열어서 당을 쫙 흡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서 에너지와 열을, 또 각종 영양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요 당분을 띵동 누르고 배달 왔어요. 쏙 글루코스, 이 G라고 하는 글루코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만나고 그리고 효소가 스파킹 해주면은, 불꽃을 내주면은 드디어 이게 당분이 태워집니다. 산소가 이제 공급되어지고 계속 태워지죠. 태워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신진대사예요. 그래서 몸이 따뜻하고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이런 가운데에서 나무를 태울 때 열도 나고 빛도 나지만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노폐물이 나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만들어진 노폐물이 쫙쫙 제거되어서 저 소장이나 콩팥에 걸러지고 또 간에 가서 걸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몸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인슐린이 생산되어집니다. 췌장에서. 그리고 인슐린이 당분을 배달합니다. 세 번째, 인슐린이 세포의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당뇨병이란 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첫째, 가장 큰 경우이죠.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될 때 혈액에 당이 많아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은 문제 없었는데 인슐린이 이제 당을 배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을 누군가 저격해버려요. 누가 저격할까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호르몬 나오죠. 콜티졸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그 호르몬들이 또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 이것들이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저 세상에 보면은 강도들 많고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포들이 가져가니까 뭐요? 강도가 이제 와가지고 뺏어가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혈관 내에서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또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 갔습니다. 세포까지. 띵동 눌렀는데 세포 초인종이 딱 닫혀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주인이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에너지 만들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요. 가요. 거절하는 거죠.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화학작용을 안 일으켜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안 되는 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원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혈액 속에 처리되지 못한 포도당이 넘치게 되는데 예. 이것이 당뇨병이다. 혈액 속에 처리되지 않은 당분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예. 자, 첫째 뭐요? 인슐린 생산이 안 될 경우에. 두 번째, 인슐린 생산이 잘 됐는데 가다가 저격을 당할 경우에. 세 번째, 세포문이 안 열릴 경우에. 네 번째, 세포문은 열려서 당분이 잘 배달됐는데 우리 주인이 하도 눕기를 좋아하니까, 운동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피 속에 혈액이 당이 높아지고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니까 이제 이것을 거꾸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혈액을 이제 당을 잘 태우게 하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혈관에서 이 인슐린이 저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편히 가져야 돼요. 마음 편히 갖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좀 털어버릴 줄 알고 꼭 하면 안 되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 잘 되도록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못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방과 치료법. 자, 이 음식의 공통점,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음식의 공통점은 다 화식입니다. 여러분, 화식이 화를 부릅니다. 모든 비만, 당뇨병, 고혈압, 모든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다 화식이에요. 맞습니까? 화식이 만병을 부르는 독을 발생합니다. 이 화식의 특징,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맛있고 부드러우면 소식하나요? 과식하나요? 과식이에요. 과하게 넘쳐요. 뭐가? 탄수화물이. 그게 당뇨병 오는 거죠. 한두 번 먹어서 1, 2년 먹어서 안 걸려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이러면 건강하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수십 년간 그렇게 이런 음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오는 게 당뇨예요. 요즘에는 이제 소아당뇨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해요. 애들이 김치 안 먹잖아요. 하물며 야채를 먹어요? 안 먹잖아요. 과일도 잘 안 먹어요. 다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 이런 음식이다. 여기 나오자마자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야, 이제 그런 게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쩔어 있어서 진짜 깨끗한 음식을 주면은 안 먹어요. 맛이 없다고. 그래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소식, 서식. 소식. 왜 소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췌장으로 나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췌장이 너무 과로해요. 왜 췌장이 과로할까요? 과식하니까. 또 속식하니까. 왜 속식과 과식이 췌장을 늙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소식하고 서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의 소화 시스템이에요. 자, 먼저 입 안에 침이 나오죠. 99%는 물이에요. 1%만이 침 성분입니다. 아밀라제 등등 이 제가 붙으면 다 효소예요. 소화 효소, 아밀라제, 말타제, 펩티다제 등등이 다 이제 침의 성분인데, 이 침의 성분이 입안에서 1%밖에 안 되지만은 서식 그리고 다작 오랫동안 콕콕 씹어줘야지 요 1% 아밀라제가 섞여요. 영양소하고 섞여요. 특히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요. 단백질, 지방질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이게 잘 스며들어가면은 이제 소화액을 만나면요 쉽게 소화가 돼버려요. 근데 폭식하고 과식하잖아요. 이 아밀라제 침 성분이 잘 안 섞여요. 잘 안 섞이니까 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제가 이제 하고 당을 분해하고, 특히 이제 요 파이토케미칼 나오는데 이 충분히 씹혀질 때 이 파이토케미칼이 또 중요한 일을 해요. 뭘 할까요? 파이토케미칼이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모든 적혈구, 백혈구 등등을 코팅해줘요. 경호한다고요, 경호. 아밀라제 그 파이토케미칼이. 그래서 효화 요소들입니다. 이게 다 트립신, 저해제, 단백질 분해하고 아밀라제, 녹말을 분해하고 리파제, 지방질 이제 분해하는 각각 요소인데, 그래서 쫙쫙쫙 모여 이게 다 100% 흡수하게 만들어줘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에 중요한 파이토케미칼은요 흡수율이 많아야 60%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중요한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있잖아요, 인슐린 생산을 잘 하도록 가서 췌장을 북돋아줘요. 그리고 인슐린이 당분을 배달할 때 뭐예요? 경원이 된다고요. 공격할 때 탁탁 막아준단 말이에요. 초인종 열 때 쉽게 열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요 화학작용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때 잘, 파이토케미칼이 그렇게 중요해요. 파이토케미칼이란 모든 식물 속에 들어있는 색깔 음식들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색깔 음식들. 파이토케미칼, 파이토 플랜트, 케미칼 화학. 요게 액체이죠, 액체. 그래서 모든 식물 속에는 다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 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촉진시키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을 해주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연구가 되었죠.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여러분, 쓴바퀴 딱 뜯으면 뭐가 나와요? 하얀 물 나오죠. 그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소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그 상처에 뭐가 생겨요? 송진. 그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 파이토케미칼이 기체로 나오네요. 그 기체가 뭔가요? 피톤치드. 그 유명한 피톤치드. 그러니까 이 파이토케미칼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래 씹어야지 뭐예요? 이게 다 착착착 섞여진단 말이에요. 각종 성분하고. 그런데 잘 씹지 않고 삼켰다. 탄수화물에 아밀라제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랬을 때 장치해 놓은 게 뭐냐면은 요 췌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침을 만들어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췌장이 하는 큰 일이 인슐린 생산과 소화효소 분비예요. 근데 췌장이 있잖아요. 잘 씹지 않고 삼켜버렸을 경우에 췌장이 뭘 생산하는 게 주목적인데? 인슐린 생산이 주목적인데 씹지 않고 삼키고 아밀라제가 없으니까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하라, 아밀라제 생산하라, 아밀라제 생산해서 위장으로 넣어줘야지 소화가 되니까. 췌장이 뭐예요? 10대, 20대 괜찮아요. 30대, 40대까지 괜찮아요. 그러다 서서히 뭐예요? 췌장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나 못해. 나 못하겠어. 모라토님을 선언해버린 것이죠. 나 인슐린 이거밖에 못하겠어. 나 소화효소, 아밀라 이거밖에 못하겠어. 하면서 뭐예요?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는 게 주로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식사하는 걸 가만히 지키면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췌장이 인슐린만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은 오래 씹지 않고 음식 대신에 사람을 막 씹네. 여자가 셋 모이면 접시가 깨질 만큼 막 씹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사람 씹지 말고 사람 욕하지 말고 제발요. 그래서 입에다 쳐넣어버려야 돼. 오래 씹으라고. 자, 이 음식은 오래 씹어요? 빨리 그냥 확 삼켜요? 과식, 속식의 대표적인 것이죠.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각종 비만,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꼭 하루에 한 줌씩 생채식을 꼭 드셔야 돼요. 채소 한 끼, 채소 한 끼. 하루에 뭐라고요? 최소한 한 끼, 채소 한 끼. 생채식을 하면 거의 모든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먹는 음식 그대로 먹되 나물 먹고 국 먹고 뭐 밥 먹고 하되 플러스로 뭐예요? 상추 10장 정도씩 100g. 하루에 생채소를 100g 정도만 딱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확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생 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던 그대로 먹되 그냥 뭐예요? 하루 최소한 한 끼 정도는 뭐예요? 생야채를 꼭 먹으라고요. 그러면은 이 생야채 성분들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해독, 독을 없애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을 해결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인슐린증, 동맥경화, 중풍, 심장, 고지혈증, 혈전증 등등 만병일독인데 치병일도. 치병일도라는 거 뭔가? 치료의 방법은 단 하나의 길인데 최소한 하루 한 끼 생채식을 6개월간 하면 반드시 여러분 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왜? 독이 많으면 몸이 무겁잖아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찌뿌둥하잖아요. 근데 뭐요?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가벼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체력도 증가되어지고 집중력도 여러분 증가되어집니다. 자, 왜 생채소를 꼭 하루 한 끼는 먹어야 되는가? 자, 생채소를 먹으면은 위장 운동이 촉진되어집니다. 소화, 흡수, 배설작용, 변비, 치유가 좋아집니다. 유익균이 생채소 속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대장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어요. 유해균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유해균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유해균 아예 없으면 안 좋아요. 사노란이 항상 햇빛만 있으면 안 좋습니다. 햇빛도 있고 비도 내리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이게 필요한 것처럼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유익균이 보통 한 40%, 유해균이 보통 한 25%, 중간균이 한 20-30%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합니다. 근데 유익균이 작아져요. 유해균이 득세합니다. 그러면은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유해균이 먹고 가스를 뱉는데 그 가스가 뭐냐면은 방구예요. 방구 끼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우리의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방구를 끼는 것 그 자체는 내 몸에 뭐가 유익균이 많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미생물 배양이 촉진되어지면서 살균, 해독, 항암, 면역 작용이 증가되어지고 생채소를 먹을 때 콜레스테롤 감소, 독소 제거.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는 이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심장병, 혈관성 질환들이 예방되어지면서 체질이 산성 체질에서 약알칼리성으로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런 빨간색 글씨들이 예방되고 치료되어지면서 특히 모세혈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세혈관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연구해 보니까 모세혈관이 있고 그 밑에 살짝 조그마한 혈관이 하나 있더래요. 그 글로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조그마한 글로뮤라는 혈관은 쓰레기 청소하는 혈관이더래요. 그게 생겨요. 뭐 할 때? 생채소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꼭 생채식을 일반식 하시되 하루에
한 줌씩 상추 10장이면 충분합니다. 100g 정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자연적으로 재배한 유기농 야채, 우리 병원에서 점심때마다 유기농 야채들을 공급하고 있죠. 충분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잊지 마시고 꼭 생채소 하루에 한 개씩 드시면 진짜 여러분 고혈압, 당뇨 그런 것들이요 컨트롤 되어집니다.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 먹는 대신에 꼭 통곡식을 드셔야 돼요. 통곡식을 먹는다 그 말은 씨눈을 먹는 거예요. 씨눈. 모든 곡식마다 뭐가 있어요? 배아가 있어요. 배아가 이제 한자고 씨눈이란 말이에요. 씨눈. 그 씨눈 속에 가바, 비타민, 옥타코사놀, 미네랄군, 휘진상, 베타, 시스테롤 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바예요. 씨눈 속에 가바가 있는데 이 가바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대사증후군 예방, 혈액순환 촉진, 콜레스테롤 제거, 혈압 조절 등등. 예. 보실래 한번 가바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가봐 보세요. 쌀에 쌀눈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가바입니다. 네, 가바.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10분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 하나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 보세요. 예, 중요합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중요한데, 자, 이게 이게 당입니다. 당. 당인데 혈액순환 장애, 혈액의 요소들이 기능을 못하고 모세혈관이 사라지게 되는 그게 당인데 어떤 당 때문에? 과당 때문에. 여러분 과자 들어가는 치고 과일 빼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과속, 또 과로, 또 뭐예요? 과식. 과일 빼고 좋은 게 없어요. 이 과당인데 이 과당을 조금 더 액센트를 넣어서 붙이면은 과당. 과당 하면은 내 몸이 뭐 한다고요? 과당. 아셨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평생? 과당 넘어지지 마세요. 과당. 예? 당이 내 몸에 많으면 뭐요? 내 몸이 뭐 한다고요? 과당. 예, 하니까 정말 여러분 앞으로 잘 이렇게 좀 추려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뉴스타트를 했더니 이 당은 뭐 그냥 쉽게 잡혀요. 일주일 만에 보통 90%는 잡힙니다. 뭐 3, 400 나온 분도 좀 빨리 돌려봤습니다만은 자 119 딱 정상 나오잖아요. 예. 이분도 여러분 이분은 아예 교통사고로 췌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뉴스타트에 왔어요. 예?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 다 통행해서 가들이 양식장하면서 그렇게 막 서울까지 오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교통사고 나고 또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보세요. 뭐 화물차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채식 위주의 식사, 수치료, 웃음치료 열심히 이제 4일만 이제 들어갔는데 항상 인공췌장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고 인공췌장기를 달았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1시간, 2시간 반나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반나절 지나가 한 4시간 지나갔으니까 혈당을 딱 재보니까 세상에 수치가 있잖아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분 좋게 사니까 걱정하지 않고 신문, TV, 핸드폰 다 내려놓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몸 자체에서 뭐예요? 뭔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췌장이 없어졌는데도 어느 세포에선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인슐린이 만들어진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요 반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간절히 원하면 뭐예요?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낫고자 하십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낫습니다. 가사 보세요. 박수하세요.
이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픔이 느껴져도 하나님여 보살펴 주소서, 내 건강을 지켜주소서. 세월이 흐르고 내 몸이 좋아져 어찌 난 묻거든. 뉴스타트 8가지 실천했다 말할래요. 뉴스타트 치료 원리 이 말을 하렵니다. 뉴스타트가 답입니다. 나쁜 습관 버리면 나아요. 매일매일 실천하면 건강에 꽃핍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이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픔이 느껴져도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셔서 내 건강 지켜주셔서, 심수봉 씨는 무궁화를 노래했지만 서대도는 이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노래를 노래합니다. 내 좀 빠져 어찌 나냐 묻거든 뉴스타트 실천했다 말할래요. 걷기도 힘들었던 나, 고통이 찾아와도 마음이 무너졌어도 좌절 말고 일어나자. 나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가족들, 몸은 비록 아프지만 힘을 내자 힘을 내. 건강 회복하리라 이 말이 씨앗 되리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을 내자 하면 된다 건강 회복하리라. 힘을 내자 하면 된다 건강 회복하리라.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플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암 진단받고 고통스러울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깊은 호흡하며 천천히 걸으며 이제 하늘도 바라보며 바람도 느끼며 새소리도 들으며 저 숲속에 피톤치드 가득한 향내음 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속기 건강 회복하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